오늘은 공감의 윤리, 경험주의 사상가인 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있죠? 지금 밸런스 게임 종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텐데 각각의 종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3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무엇이 정답인지를 판단할 수 있죠. 하나는 정답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오답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초코파, 민초파처럼 사람들마다 각자 선호하는 게 다른 경우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민초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음식 취향이나 어떤 기호, 주관적 기호는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내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는 선과 악, 이런 도덕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왼쪽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봉사활동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학교폭력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이성적으로 이걸 수학 문제 풀듯이 판단하진 않죠. 1 더하기 1은 2다. 마찬가지로 왼쪽 그림을 보면 봉사활동 하는 학생들은 2명이고 이 학생들은 2시간의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2 사진을 보고 도덕 혹은 선악을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선하고 옳은 것을 볼 때 혹은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좋은 느낌, 이걸 휴먼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인.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반면에 부도덕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 혹은 악한 것을 보거나 경험할 때는 우리가 불쾌한 감정, 부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휴은 도덕이라는 것 혹은 선악이라는 것, 이 도덕적 가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 문제랑 전혀 다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정은 감정인데요. 난 초코가 좋아, 민트가 좋아처럼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서로 다른 그런 주관적인 감정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을 볼 때 기분 좋은 감정,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악한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부도덕한 걸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인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휴은 도덕적 가치, 즉 선과 악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방금까지 봤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3가지 선택지를 봤었는데요.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고 첫 번째,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수학 문제는 이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2 선택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또 한편으로는 2번째 있는 이 음식 기호, 취향의 차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면서도 또 사람들마다 서로 주관이 다르듯이 선택이 다를 수 있는 주관적 선택지라는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도덕적 가치, 선과 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시인의 감정, 기분 좋은 감정 혹은 부인의 감정, 불쾌한 감정,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마다 다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에서
공유되는 감정,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감정이라는 뜻에서 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흉이 이야기하는 도덕 감정의 특징은 바로 사회적 감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흉은 도덕적 가치, 즉 선과 악,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경험하거나 그걸 관찰할 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혹은 그 행위에서 느껴지는 도덕적 가치, 선과 악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것, 즉 어떤 것에 대한 인상, 느낌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행동을 보면 기분 좋은 느낌, 되게 감동적인 느낌,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자, 반대로 악하고 흉악한 행위나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또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인상, 느낌, 감정을 흉은 시인,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시인은 선한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고요. 부인은 악한 것, 바람직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것을 봤을 때 혹은 경험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도덕적 감정이라는 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마치 초코파이냐 민초파이냐 이런 것처럼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느끼는 게 다른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도덕과 관련된 감정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는 사회적 혹은 보편적 감정입니다. 도덕성의 기초가 되는 이 사회적 감정, 보편적 감정을 흉은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슬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 행복을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적인 감정, 보편적인 감정을 흉은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이 바로 도덕성의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낌으로써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공감은 사회적인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유용성, 이 유용성에 대한 흉의 입장은 이후 우리가 다음부터 배우게 될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 실천이나 도덕적 행위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흉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글귀가 있습니다. 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한마디로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이성은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못하고 감정이 도덕적 실천 혹은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선행상을 받고 상점을 받고 보상을 혹은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컴퓨터가 계산하듯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남을 위해 나설 때 우리는 뭔가 가슴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그 감정,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비록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성은 도덕적 실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요.
남을 돕고 싶은 감정이 아주 가슴속에서 들끓는다고 해도 봉사활동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가서 누구를 얼마만큼 도와야 할지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도움이 없다면 그걸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감정이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이성도 이 감정을 돕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감정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워크북 61쪽 한번 정리해 볼게요. 휴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한 노예이어야 한다.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어떤 직무도 탐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하는 도덕적 가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사회적인 시인, 즉 즐겁고 뭔가 기분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혹은 부인, 뭔가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기분 나쁜 느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도덕적 가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기분 좋은 혹은 기분 나쁜 감정,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인과 부인이라는 감정은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라고 했죠.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다. 사회적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행위를 선한 행위라 할 수 있고 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행위는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도덕에 관련된 감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이다. 이것과 관련된 휴메의 글을 한번 보면요. 뭔가 악덕과 덕, 도덕과 관련된 가치는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일으킨 어떤 인상, 느낌, 즉 감정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성은 판단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자, 이런 휴메의 사회적 감정, 즉 공감은요. 개인적 차원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공리주의 윤리사상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감정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밑에 좀 잘렸는데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 이어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행위가 덕스럽거나 사악한 이유는 그것을 볼 때 쾌나 불쾌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이 선하다 악하다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분 좋은 감정, 불쾌한 감정, 즉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사악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해보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사실은 그 행위가 악하다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사실이 아니라 정념, 동기, 의지, 사고들 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살인사건을 본다고 합시다. 살인사건을 볼 때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원인은요. 이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때 쓴 칼이 무엇이고 몇 센티미터를 찔렀으며 그 범행 현장에 몇 시간 머물러 있었는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한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잔인해, 너무 끔찍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하는 그 감정이 그걸 보고 느끼는 쾌감 혹은 불쾌감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가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바로 그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도덕의 기초를 감정에서 찾고 있는 흉이라고 할 수 있죠. 흉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볼게요. 첫 번째, 정념, 즉 감정이라고 대체할 수 있겠죠. 감정은 이성이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이성이 감정이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객관적인 실체에 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감정이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사회적 감정, 사회적으로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2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자연적인 성향인 공감을 통해 자기중심적 관점을 극복해야 된다. 바로 3번이 정답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감정이고 이걸 통해서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나중에 공리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4번, 도덕행위의 추동력은 감정이다. 여기까지 맞는데 도덕 판단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 판단의 근거, 이성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 또한 감정의 역할이다라고 했죠. 4번, 감정은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대한 이성적 통찰의 결과물이다. 필연적 법칙, 이성적 통찰, 흉이랑은 거리가 먼 지문이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H라는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보자. 자, 유덕함, 부덕함, 즉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고통이나 쾌락, 시인이나 부인이라는 감정에 의해 의존한다.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유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부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도덕적 선과 악의 구분은 시인과 부인, 즉 기분 좋은 것과 기분 나쁜 것, 이런 감정에 따르는 것이다. 흉이죠. 그러면 흉이 H를 한번 평가해 볼게요. H는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게 된 친구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서 함께 등교했다. 이를 본 학교 친구들이 매우 흐뭇해했다. 내일도 아닌데 다들 공감하고 있죠. 바로 흉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감정, 공감입니다. 자, 그럼 평가를 해볼게요. 친구들이 공감하며 쾌락을 느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쾌감을 느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불러일으키고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자신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고통만을 고려하는 건 이기주의에 가깝겠죠. 3번, 감정이 배제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다. 흉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 4번, 친구의 편리만을 추구한 행위, 뭔가 이익만을 쫓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거리가 먼 보기이고요. 5번,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의식. 자, 의무의식을 따랐으므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칸트에 가깝습니다. 의무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 행위이다.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자연적인 감정을 따르는 게 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흉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자, 흉은 도덕적 선악의 구분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의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운 감정,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즉 우리에게 시인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선이라고 할 수 있고, 부인, 불쾌감 혹은 기분 나쁜 것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나 사람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시인과 부인의 감정은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른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공감이 도덕적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왜 이제 휴미 감정을 중시한 공감을 중시한 사상가인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